네, 시청자 여러분,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어용지식인을 자처하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이상한 행태, 그리고 급락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 이런 문제들을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 변호사님, 예.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그동안 지금 정치를 안 하겠다고 했는데 정치 중심에 들어와서 지금 조국 정국에서 엄청난 여러 가지 왜곡 뭐 이런 혹세무민한 일부에서는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언동으로 세간의 이목을 끌었는데, 12일에도 지난 주말이죠, 제주도에 가서 노무현 시민학교 강연을 했는데, 하나는 검찰이 그렇게 많이 동원했는데 조국 정경심에 대한 확실한 범죄 증거를 못 잡은 것 같다. 그렇다면 이제 대발 수사를 끝내야 한다. 아주 마무리까지도 얘기를 했더라고요. 유시민 이사장이 그럴 정도의 그런 정보력이 있습니까? 또 이건 과도한 행태 아닌가요? 그렇죠. 유시민요. 유시민은 이제 본인에게 혹세무민하는 가짜 뉴스를 맡겠다고 자기가 알릴래요. 진실을 알리겠다 이랬잖아요. 네. 근데 한마디로 본인에게 혹세무민하는 가짜 뉴스를 엄청나게 퍼뜨리고 있고요. 네. 금방 박사님이 말씀하신 있잖아요. 네. 이게 대표적인 가짜 뉴스죠. 자, 본인에게 100명의 검사 수사관이 수사를 2달 이상 했잖아요. 예. 근데 뭐 아무 내용이 없다, 한 방이 없다 이랬잖아요. 예. 그럼 이게 본인이 수사 내용을 정확하게 100% 알고 있습니까? 아니,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거 이 얘기를 좀 하면은 피의사실 공포죄라고 민주당에서는 난리 법석을 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가 후배 중에 한 명이 웅동학원팀의 검사거든요. 예. 근데 사모펀드 팀, 그다음에 입시 비리팀, 그다음에 웅동학원팀 3팀이 있으면요, 검사들도 다른 팀의 수사는 전혀 몰라요. 아예 보완이 돼요. 예, 그러겠죠. 이 검사 전모를 아는 사람은요, 딱 3명 있어요. 윤석열, 그다음에 한동훈 반부패부장 있죠, 대검에. 예. 그다음에 중앙지검의 2차장 송경호, 이게 특수부 다 관할하는 문제예요. 나머지는 이게 중앙지검장도 몰라요. 따라서 이게 유시민이 아마 이게 검찰에 빨대 한두 명 꼽아가지고 대충 수사 상황 들어볼지는 모르지만 전모를 알 수가 없잖아. 근데 어떻게 본인이 당당하게 검찰이 한 방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 이게 도저히 상식에 납득이 안 되는. 그래서 이제 제가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황태순 유튜브 봤더니 어제 황태순은요, 애꾸는 궁에 있죠. 애꾸는 궁에 안대 이걸 끼고 방송을 하더라고. 왜냐하면 이게 유시민이가 궁에 관심법으로 보느냐, 궁에는 이게 관심법으로 보잖아. 그러니까 유시민도 이게 관심법으로 보느냐, 어떻게 검조선을 아느냐, 이걸 비판하면서 애꾸는 하는 걸 제가 이제 보고 많이 웃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또 하나 또 엉뚱한 제안을 하나 한 게 있어요. 제주도가 김정은의 외관이냐. 그래서 제주도로 초청을 자기가 한다. 뭐 자기가 할 자격도 없지만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정은의 할아버지가 되겠죠. 고경택 씨가 이제 원래 맞습니다. 제주도 사람이고 그 사람이 일본에 가가지고 맞습니다. 거기서 고용이 김정은의 어머니는 난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자기가 왜 제주도까지 오라고 하나요? 부산은 못 오더라도 제주도 오라고 그러는 얘기인가? 그러니까 이게 유시민 이분이 이게 뭔지 직업이 어떨 때는 이게 작가라 했다가 또 이게 동양대 총장 최성현 총장한테 전화해가지고 시나리오가 2개 있는데 어쩌고 하면서, 그때는 기자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이게 유튜브 한다고 언론이라고 했잖아. 유튜브 주시니까. 예. 또 이러다가 이게 갑자기 또 조국 변호인으로 나섰잖아. 예. 변호사 자격증 없는 이게 사이비 변호인이죠. 예. 왜냐면 이게 변호사 자격이 있어야 변호하지. 자기는 이게 법도 모르고 변호사 자격증 없는 사람이 이게 조국이를 변호하면서 김경록이하고 인터뷰해가지고 또 이게 악마의 편집을 해가지고 90분 중에 20분만 틀었지 않습니까? 유도신문 하면서. 이렇게 바뀌더니 또 이제 박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또 남북관계 전문가로 나서가지고 이게 김정은하고 어떻게 저쩌고 하는데, 본인이 왜 이래 오지랖 넓게 나서며, 또 이게 나서는 것만은 그러면 이게 어떤 진실에 따라서 정의롭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전부 이게 혹세무민하는 가짜 거짓말로 이렇게 하고 있으니, 이 사람이 의도는 항상 저는 말하자면 딱 하나. 무조건 이게 자기도 다음에 대권. 대권 욕심 없으면 이런 일을 할 리가 없죠. 그렇죠. 따라서 그런 어떤 정치적 욕심 때문에 이렇게
무리하게 자꾸 이게 혹시 무민하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게 아닌가 이래 보입니다. 그래서 전지적 참여 시점인가 뭐 그런 TV 프로도 있는데 진짜 유시민이야말로 전지적 참여하는 인사예요. 모든 것에 참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KBS에 대해서도 검찰과 KBS가 유착됐다. 김경록이 그 인터뷰한 내용을 검찰한테 흘렸다고 해가지고 KBS가 난리를 났고 KBS 사장이 또 벌벌벌 떨었잖아요. 그랬는데 KBS에서 지금 기자들이 들고 일어나갖고 다 백기 투항을 했는데 백기 항복을 했죠. 뭐 투항이라기보다는. 그것도 정말 문제 아닙니까? 언론에 대해서 그렇게 간여를 하면 되나요? 근데 그 박사님이 뭐 전지적 참견 시점인가 저는 그 포로를 한 번도 안 봤는데 이름 많이 들었거든요. 예. 근데 그 제목만 보면 전지적이라는 거는 모든 걸 이게 안다. 전지. 모든 걸 이렇게 알고 참견하면 좀 낫죠. 근데 그 유시민이는 전지가 아니에요. 본인이 이게 검찰 수사 내역이나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뭣도 모르면서 이게 참견하는. 그러니까 전지적 참견이 아니고 아무것도 이게 모르면서 오지랖 넓게 아무데나 끼어들어 참견하는 이게 문제고요. 그 KBS 있잖아요. 저는 이게 양성동이가 더 문제라 봐요. 물론 내 유시민이가 뭐 권력 서열은 높겠죠. 한석이 그 옛날에 중국의 덩샤오핑처럼 어떤 공식적인 지인 없어도 최고 통수권자잖아. 원로들. 근데 그런 사람이 저는 손혜원이하고 유시민이가 있거든요. 손혜원이. 그다음에 유시민. 예. 이런 사람들이 여당에서는 김어준이 같은 사람들. 예. 상당히 그 좌파에서는 영향력 있는 실권자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유시민이가 한마디 했더니 양성동이 있죠. 입장이 180도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KBS는 당당하게 인터뷰에서 보도했고 두 곡씩. 그다음에 검찰에 준 적이 없다. 그래서 이게 유시민을 고발하겠다 했잖아. 예, 처음에는. 엄중하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그렇게 아주 호기당당하게 나섰죠. 그랬더니 이게 몇 시간도 안 돼서 갑자기 꼬리 내려가지고 오히려 이게 KBS 법조팀을 바꾸겠다. 그 다음에 뭐 전사 회사에서 진상조사위원회 만들어 조사하겠다. 이랬더니 사회부장, 이 사회부장도 이게 그 노조위원장 출신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법조팀장. 이 전 사장을 쫓아내는데 아주 가장 앞장섰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오직해야 저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깊숙이 그렇게 취재에 들어갔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성재호 사회부장, 네. 그다음에 법조팀장, 그다음에 그 기자들도 지금 반발하고 있잖아요. 정말 이게 KBS가 저는 심각한 문제고요. 지금 이게 이런 정권에 납할 수 있잖아, 홍위병들. 이걸 국민의 시청료나 세금으로 유지해야 되나? 그래서 이게 KBS 시청료 분리 운동 있죠. 오늘 이게 나경원 대표가 또 강조했거든요. 이거는 이게 반드시 저는 통과시켜야 해서 KBS나 MBC, SBS 공영방송 있잖아요. 이걸 이게 바로 잡아야 돼요. 공영방송이 정권에 나팔수로 전락하니까 국민들에게 유튜브로만 몰리다 보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정말 이게 저는 언론 개혁이 필요하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KBS가 국민의 방송을 표방하고 있는데 국민의 방송이 아니라 정권의 방송이 지금 또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정권 때도 그렇고 민주당이 MB 또 박근혜 정권 때 가장 앞장서서 주장한 게 방송법 개정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방송법을 개정을 해갖고 KBS 사장은 정권에서 바로 임명하는 사실상 임명하는 이사회가 있지만 11명 중에 7명이 여권 인사예요. 네. 여당에서 추천하는 이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이렇게 오더가 내려오면 그 사람이 사장이 돼요. 그걸 반반으로 하자. 그래서 어느 한쪽이 마음대로 영국의 BBC나 그런 방송처럼 엄정한 그런 중립을 지키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방송으로 만들자고 가장 주장을 했던 게 바로 민주당 사람들이고 지금 실세들입니다. 근데 딱 정권 바뀌니까 입 싹 씻어버리고 방송법 개정 얘기는 입 밖에도 안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방송은 최고 전문가가 박사님 아닙니까? 박사님이 그때 그 방송통신위원회 그때 위원으로 다 됐다가 좌파들이 비열한 공격에 뭐 종편에서 뭐 어떻게 했다고 정권 비판했다고 정말 이게 억울하게 낙마하신 거 아닙니까? KBS 사장은 이게 국회 청문회까지 하는 이런 공영방송의 사장이 아무 직책도 없는 유시민 한마디에 그러니까. 벌벌 떨어서 이게 180도 바꾼다. 이게 말이 안 되고요. 그 외에도 이게 제가 유시민 의혹을요. 말도 안 되는 게 개변들을 쭉 찾아보니까 너무 많은데 네. 두 개는 꼭 소개해야 되는 게 야, 유시민이가 이게 그 윤석열이가 수사를 열심히 하잖아요. 이걸 이게 총칼만 안 든 쿠데타라는 거예요. 총칼만 안 들지 쿠데타다. 아니 그렇죠. 검찰이 법과 원칙, 증거와 팩트에 따라 수사하는 거
이게 왜 쿠데타입니까? 쿠데타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이것도 이게 말이 안 되고요. 더 제가 이게 기가 막힌 거는 야, 조국이가 이게 드레피스를 비유한 거예요. 우리 그때 그 에밀 졸라 할 때 보면 지식인 안가주망 할 때 노잖아요. 정말 이 드레피스는 억울하게 어떻게 보면 이 범인으로 몰린 거 이거 아닙니까? 근데 조국이를 드레피스에 비유하고 자기네게 드레피스를 변호하는 뭐 에밀 졸라나 이런 식으로 비유한다면 그럼 이게 조국이가 아무 잘못 없이 억울하게 지금 업무에 걸려가지고 탄압받고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다 떠나서 조국 일가가 선생 채용할 때 1억씩 받은 것부터 그다음에 그 표창장 인턴 위조한 것부터 또 이게 사모펀드 전부 이게 투자해가지고 다 횡령하고 이거는 이게 100일에 드러난 비리 아닙니까? 예, 예. 어떻게 이걸 비교합니까? 이런 이게 궤변을 늘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유시민 씨가 정치적 야심을 다시 가지고 복귀를 위한 몸풀기다 이런 시각도 있는 반면에 청와대의 주문이다, 오더다. 말하자면 역할 분담론으로 청와대라 당이 나서서 윤석열이를 직접적으로 비판하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엊그저께 임명할 때는 우리 윤 총장이 뭐고 뭐 그렇게 칭송을 했는데 그 2달 만에 뭐 이렇게 요구기는 그러니까 유시민이 당신이 외곽에 있으면서 또 민주당 뭐 당적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또 정부에 무슨 발 들여놓은 것도 아니니까 역할 분담을 해서 세게 비판을 해달라 뭐 이런 주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시민이 나서고 요새 좀 들어갔습니다만은 또 박원순 서울시장도 숟가락을 열심히 얹고 이재명 경기지사까지 이렇게 그 외곽에 있는 대권 주자들이 일제히 나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저는 박사님 말씀 둘 다가 맞다고 보는 게 유시민은 이게 복귀 저는 유시민이가 은퇴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봐요. 그렇지. 유시민은 이게 언제 은퇴했습니까? 항상 정치 행위를 한 거고요. 알릴레오도 이게 정치 행위의 일환이고 옛날에 홍준표 대표하고도 같이 막 방송도 하고 그랬죠. 그다음에 그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했잖아요. 이게 무슨 정치 아닙니까? 따라서 저는 유시민이는 계속 정치를 해왔고 본인에게 정치 욕심, 대권 눈에 아른아른 거릴 거예요. 이게 있고 그다음에 청와대에서도 그래도 믿을 거는 유시민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게 이재명이는 친문이 아니에요. 그렇죠. 또 이게 자기 재판 때문에 지금 대법원에 자기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옹호합니까? 네. 그다음에 박원순이는 일단 현직 시장이니까 제한도 있지만 논리가 많이 약하고 박원순도 이게 자기 파괴력이 없어요. 자기 아들, 딸 지금 이게 자기 아들은 군대 문제로 뭐 여러 사람 조사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딸도 정권 문제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그나마 그래도 깨끗하게 떠들 수 있는 건 논리도 갖춘 거. 예. 그래도 이게 궤변이라도 뭔가 좀 알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게 유시민밖에 믿을 게 없으니까 이렇게 아마 청와대하고 교감하에 지금 이게 나서고 있는 게 아닌가 이래 보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유시민 씨가 싸가지 없는 진보의 대표적인 인사로 이렇게 낙인이 찍혔었어요. 그런데 정치에서 손을 떼면서 본인이 그렇게 선언하고 그래서 방송에 출연하면서 뭐 알뜰신자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예능 방송에까지 출연하고 그러면서 상당히 그런 이미지를 탈색을 한 건 사실이에요. 저도 뭐 우리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유시민이를 달리 봐야겠네. 그동안 많이 성숙을 했구나. 그런데 인간의 본성은 변한 게 없더라고. 이번에 딱 보니까 가면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위선과 가면 뭐 이 탐욕 이런 것은 진보 세력의 인사들은 비슷한 모양이에요. 조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도 이게 처음에 유시민이가 좀 변했나? 처음에 저도 그랬잖아요. 예. 옛날에는 유시민이가요. 그 김영춘이라고 국회의원 있잖아요. 부산에. 예. 김영춘이가 뭐라 했어요? 해설장 유시민은 이게 그 진짜 올바른 말도 너무 싸가지 없이 한다. 이랬잖아요. 예. 근데 저는 이번에 그 제가 방송에서 물론 유튜브지만 이제는 이게 유시민이가 진짜 틀린 말도 너무 싸가지 없이 한다. 옛날에는 이게 옳은 말을 싸가지 없이 했지만 예. 이제는 이게 진짜 틀린 말 있잖아요. 이것도 이게 싸가지 없이 하는 거예요. 하나만 예를 들어 보면 이번에 포토라인 폐지했죠. 공개 소환. 예. 이걸 갖다가 박정희 때 깡패 조리 돌림이라고 엄청나게 비판했거든. 네. 박정희 대통령 때 예. 깡패들이 조리 돌림하는 거다 공개 소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없애야 된다고 엄청나게 주장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 박근혜, 이명박, 그다음에 우리 자유파 김관진부터 여러 사람들 있잖아요. 그때 포토라인 다 세웠죠. 그럼 이게 그때 유시민이가 한마디 했습니까? 그때 박정희 때 깡패 조리 돌림이면 그럼 이게 다른 2년 동안 자유파 수사할 때 포토라인 세울 때도
자기가 이게 비판해야지 논리 일관성이 있잖아요. 예. 그때 가만히 있다가 이제 조국이 부인 한번 세워놨더니 이렇게 비판하는 얼마나 이게 위중적이냐. 따라서 이게 뭐 유시민이나 조국이나 같은 이게 과다. 같은 과다. 이래 보면 되겠습니다. 뭐 유시민 문제는 이런 정도 짚고 넘어가도 우리 시청자들이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고 윤석열 검찰총장 얘기를 좀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어쨌든 한겨레 신문이 예. 윤석열이 김학의 사건의 그 핵심 인물인 윤중천 씨의 예. 별장에 갔었다 이런 보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 보도가 지금 보면은 과장, 왜곡된 거 아니냐는 것으로 거의 판명이 나는 것 같은데 예. 어쨌든 하나는 한겨레 신문 하면은 우리 국민들이 그 군사정권 시대 어목하던 시절에 십시일반해 갖고 만들어서 제대로 된 신문을 해라. 어? 권력에 나팔수 하지 말라고 해서 만드는 신문이고 그걸로 지금까지 명성을 좀 유지해 왔지 않습니까? 근데 한겨레 신문에서까지 이렇게 권력에 나팔수가 되어야 하느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아무리 윤석열 총장이 믿고 그러더라도 권력에서 윤석열까지 이렇게 파렴치범으로 몰아가면서 쫓아내려 한다랄까 이런 것은 좀 과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근데 그 윤석열 총장이 한겨레 기자를 이게 바로 며칠 전에 바로 고소해 버렸어요. 네, 바로 고소. 이것도 이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예요. 저는 이게 검찰 현직 총장이 언론 기자, 예. 뭐 박상규 기자였지만 예. 이렇게 고소한 거 처음 뵙죠. 물론 사인 자격으로 하고 뭐 수사 보고를 안 받겠다 하지만 현직 총장이 기자를 고소하는 거 처음 보는데요. 여기에 팩트가 있어요. 그때 그 대검의 진상조사단에 검사 중에 이규원이라고 있어요. 이규원. 예. 이 사람이 이게 그 변호사 2년 하다가요. 예. 다시 검사 왔거든요. 예. 그런데 이규원 검사하고 같은 변호사 사무실에 있은 게 이광철이라고 지금 민정비서관이에요. 예, 예. 지금 이광철 아. 현직 민정비서관 하고 이제 그때 윤종철이 만났던 예. 이규원 검사가 같은 사무실에 있다가 이제 검사 왔는데 이 이규원 검사가 대검의 진상조사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자기 검사하고 다른 검사 한 명, 수사관 한 명, 세 명이 윤종철을 한 번 만나 면담을 한 거예요. 거기 면담해 보니까 윤종철이가 야, 난 누구 소개로 오늘 한겨레 신문 보니까 임모라고 돼 있잖아. 임모씨라고 돼. 임모. 뭐 그런데 보면 마당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갖고 이렇게 브로커 역할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검사들 술도 사고 뭐 골프도 쳐지고 뭐 그런 비용 내면서 이렇게 연결해 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임모 누구 소개로 이름 아는 사람 있잖아. 몇 명 된 것 중에 한 줄 정도가 그게 보고서 이규원 검사 그 보고서에 진상조사돼 있잖아요. 그 한 줄 정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건 이게 한겨레도 인정하고 있어요. 예. 그렇다면 이게 한겨레가 잘못된 게 처음 기사 보세요. 처음 기사 보면 이게 2013년 수사 기록 있잖아요. 옛날 수사 기록에 그때 분명히 윤석열 이름이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그거는 없다는 게 밝혀졌죠. 바로 이제 그 여환섭 예. 대구지검장이 국정감사 나와가지고 예, 예. 그때 여환섭이가 실무수사단장이잖아. 수사단장. 예, 그렇죠. 근데 그때 수사 기록 2013년에는 윤석열 이름이 없다. 예. 이렇게 밝혀진 거고요. 그다음에 윤중천이 그 면담한 것도 있잖아요. 예. 윤중천이가 뭐 이게 지장이라든지 뭐 도장 찍은 것도 없고요. 예. 또 이게 면담에서만 녹취록이 있어야 되잖아요. 증거로. 예. 그것도 이게 없고요. 또 이게 세 명이 윤종철 만났는데 다른 사람 한두 명은 기억이 안 난대. 자기는 윤종철이 그 말 했는지 안 했는지 예. 기억도 안 난다는 거고요. 무엇보다 이게 윤종철이 불러서 조사하면서 물어봤더니 나 그런 말 한 적 없다. 윤석열. 접대한 적. 이래가지고 이게 덮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윤석열이가 대검 이번에 총장 될 때 청와대 검증할 때도 이게 문제됐죠. 예. 근데 아무 문제 없다고 밝혀진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면 거기서 끝난 건데. 근데 한겨레 기사가 나오니까 청와대는 처음에는 나도 몰라. 조국이도 이게 처음에 나도 몰라. 이 말이 이게 묵시적으로 한겨레 기사에 동의한 거거든요. 예. 묵시적으로. 이게 얼마나 뻔뻔합니까? 자기들이 검증을 해놓고 그러면 이게 한겨레 기사 쓰면 바로 이거는 근거 없어. 우리가 검증해봤더니 윤석열이 아무 문제 없어. 이래 발표했어야 되잖아. 근데 청와대나 조국이 그래 안 했잖아요. 이게 그래서 저는 윤석열을 공격하려는 부당한 한겨레 기사고 거기에 조국이나 청와대도 처음에는 방조했다. 이래 보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어차피 한겨레의 그런 패배로 드러났을 것은 뭐 틀림없는 것 같은데 저같이 언론 생활을 오래 한 사람 입장에서 볼 때도
팩트를 중심으로 해서 취재를 해야 하고, 취재라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의 의견만 들어서 기사 쓰는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와 관련한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크로스 체크를 해갖고 이게 사실이 맞다. 어느 정도 99%, 최소한도 90% 이상의 확신이 들 때 기사를 쓰는 거예요. 아, 정말 이게 그리고 박사님이- 유가 원칙이라는 그런 기본 그 틀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박사님이 이게 금방 좋은 말씀하신 게 크로스 체크 아닙니까? 예. 그게 바로 KBS 이번에 김경록이하고 그 유시민이 아까 놀 때 KBS가 이제 그 김경록이를 인터뷰했죠. 예. 근데 보도하기 전에 다음날 하기 전에 검찰에 확인해 본 거 있잖아요. 예. 녹취록을 준 게 아니고 그게 저는 크로스 체크 아닌가 합니다. 그럼요. 김경록이 말만 못 믿으니까 검사한테 김경록이 이런 인터뷰하는데 확인해 본 거 아닙니까? 근데 KBS를 공개하는데 따라서 저는 언론이 한겨레 신문이 뭐 3명한테 믿을 만한데 들었다는데 그 3명이 누구냐 말이야. 없잖아. 진상조사단이 검사 그때 다 지금 아무도 안 아니, 하잖아. 그 비슷한 사람들, 한 패인 사람들 3명한테 들은 거랑 1명한테 들은 것도 똑같은 얘기고. 결국 그것도 이 수사단의 검사 직원한테 들은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거는 부정확한 거고요. 저는 이게 반론권 문제든 크로스체크 문제든 한겨레가요. 상당히 법적으로 좀 이게 불리한 처지에 놓인 거는 분명하다 보입니다. 그래서 언론이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임무가 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지만 그 핵심은 진실의 추구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실이 뭐냐? 그래서 거짓을 가려내고 그게 잘못된 비리나 범죄 행위 이런 것들을 가려내는 게 언론이 가장 중심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그런 가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공동선에 기여를 할 때 언론으로서 역할이 있는 것이지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어디 정치권에 납할수 되고 그건 언론이 아니에요. 사이비 언론이죠. 아주 좋은 말씀으로 전적 동의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지금 진짜 관심을 우리 시청자들도 그렇고 국민들이 정말 반응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지금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당하고 지지율 격차가 지금 거의 없는 정도로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돼 있고 문재인 대통령도 뭐 지난번에 중앙일보라든가 내일신문에서 30%대까지 이렇게 떨어진 것도 있지만 우리가 흔히 인용하는 갤럽이라든가 지금 리얼미터 이런 데서 40대 아주 초반까지 조사 이래 최저치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겠어요? 제가 이게 조금 전에요. 8시에 그 SBS, CNBC 토론 프로에 지지율 이야기하고 왔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아주 근데 좀 자세히 좀 작가가 화면에 딱 띄워놓은 게요. 갤럽 있잖아요. 예. 한국당 27%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훨씬 높은 거 있잖아요. 37%. 이걸 띄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방송에서는 지금 나온 속보 리얼미터를 봐라. 리얼미터를 이야기하니까 자막이 없어가지고 막 방송국에서 우왕좌왕했는데 지금 이게 0.9% 차이예요. 그러니까요. 민주당하고 한국당이 0.9% 그러니까 차이예요. 35.3대 34.4%로 0.9%고 예. 지난주 조사도 37.5대 34.1로 3.5%로 그러니까 이렇게 좁혀졌는데 이번에는 0.9% 차로 좁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 사태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분노가 어떻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게 제가 방송에서 좀 어려운 한자를 하나 쓰고 왔는데 아, 그래요? 옛날에 그 사서 삼경할 때 대학이라는 책 있잖아요. 예. 대학의 한 구절을 오늘 제가 SBS 인용하고 왔는데 유명 부루상 유명 천명 하늘의 천심이 민심이잖아요. 네, 천심. 천명은 불루상 한 군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다. 항상 이 천명은 움직인다. 도선적 덕지 저기면은 도에 따라서 국민의 뜻에 따라 선한 정치를 펴면 천명을 얻게 되고 그게 아니면 천명을 잃게 된다. 이 구절을 제가 참 좋아하거든요. 예. 지금까지 저는 천명이 완전히 현 정권을 떠나버렸어요. 예. 이 문재인 정권의 하늘의 뜻도 완전히 떠나버린 거예요. 이미 천명은 저는 너무 이게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하고 불통한 정권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민심이 떠났고요. 그러면 이게 민심이 저는 이제 완전히 좌파에서 우파력에 넘어왔다 보고 그다음에 제가 항상 여론조사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저는 대통령 지지율을 잘 안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권 초에 제가 41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41.08% 얻어가 당선됐죠. 예, 예. 근데 41.08. 문재인을 안 찍은 사람이 대통령 되고 나니까 야, 문재인가 내가 안 찍었는데 너무 잘하네? 따라서 이게 지지해보자. 이런 사람을 저는 한 명도 없다 봐요. 그래서 이게 저는 최고 높을 때가 41.08. 그럼 이게 이번에 리얼미터가 41.4. 4. 예. 그럼 이게 실제는 얼마냐? 실제는 저는 이게 문재인 찍었던 비율로 표본을 갖다가 환원하면 한 27, 8?
그렇게 한 될 이게 겁니다. 20% 정도 돼. 이게 지지율이 아닌가 이래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조사할 때 보면은 리얼미터 늘 그러는데 문재인 지지층이 과다 표집이 돼요. 그렇습니다. 예. 41.08%를 얻었으면 그게 맞게 표집을 해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고 대부분은 뭐 그냥 600명, 700명 이렇게 조사가 되기 때문에 과다 표집돼 갖고 높아요. 근데 이번에도 보면은 반대는 56.1, 그리고 찬성이 41.4예요. 예. 이 숫자도 지금 리얼미터가 문재인 정권 들어선 뒤에 조사한 중에 최저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양쪽의 격차가 얼마냐 하면은 14.7%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자릿수가 넘었었어요. 그것도 처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그런 민심 위반이라는 게 그냥 눈에 보일 정도로 툭툭 떨어져 간다고 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권도 지금 아주 걱정이 태산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 박사님 프로에 배종찬 워낙에 전문가가 여론 전문가가 분석을 해주는데 제가 이게 평론하려니까 좀 뭐 공자 앞에서 문자 쓰는 것 같아서 좀 아니, 그렇긴 뭐 한데 이거, 예. 제가 근데 이거 친목 개원 중에 이택수 리얼미터 사장, 네. 그다음에 배종찬, 그다음에 윤희웅이라고요. 그분도 아주 이게 우리나라 제가 자주, 최고 전문가죠. 술자리를 하는데요. 술자리에서는 이게 이택수 선배한테는 뭐 조작 미터라 못하고 술자리에서는 근데 리얼미터나 뭐 갤럽이나 이런 게 바로 관변 관변 여론조사 아닙니까? 예. 뭐 이게 나라 여론조사 수주받아 묻고 사니까 이해는 하지만 너무 이게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수치는 아까처럼 안 믿지만 그런 게 그 추세라는 게 있잖아요. 추세는 믿잖아요. 그럼 이게 문재인 지지율이 처음에 한 80몇 프로에서 40일 반토막 났죠? 그럼 이게 저는 문재인 지지율이 최고 높을 때 41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럼 이게 반토막 난 추세는 똑같죠? 그래서 제가 이게 20%란 거예요. 딱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예, 그러네. 추세만 보면 그게 저는 뭐 실제 그 수치보다 현 정권이 가장 조작 잘하는 게 그 여론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통계예요. 그래서 이게 통계 주도 성장. 통계 가지고 야 취업자 많이 늘었는데 전부 보면 이게 60세 넘은 어르신들 있죠. 알바 몇 시간이냐 이것만 늘었어. 36시간 이상 좋은 일자리는 40몇만 개가 줄어버렸잖아. 이런 식의 어떤 여론 통계 조작 이게 문제다. 이 말씀 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유시민 씨의 혹세 무민하는 그런 궤변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보는 상황인식 이것은 정말 냉철하고 진실한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